네, 글로벌 경제 이슈 김보미의 뉴스 카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은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이 두 가지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물류 대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기업, 바로 미국 아마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먼저 자료 영상부터 같이 보시고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른 곳들은 45일 동안 항구에서 기다리다가 겨우 물건을 내렸다는데 아마존은 어떻게 이틀 만에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걸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45일 걸릴 걸 이틀 만에 해냈다. 재밌네요. 비결이 뭡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요, 직접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대형 항구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만 어딘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어디입니까? 네, 바로 미국 예. LA 항과 롱비치 항인데요. 이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의 약 40%가량을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곳들입니다. 현재 자료 화면에서는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로 이 두 곳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항구는요,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시아에서 미국 시장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때문에 아마존은 이 LA에다가 전용 물류 창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과감하게 이 노선을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워싱턴주에 위치한 작은 항구를 찾아내서 여기를 하역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앞서 그 지도에서는 녹색 동그라미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LA 물류 창고로 또 트럭을 통해서 운송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기꺼이 이 비용과 노동력을 감당을 했습니다. 기지를 발휘한 거네요. 그런데 이 선박 노선을 아마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선박 하나에 아마존 말고 다른 상품들 것도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보통? 아니요. 아마존 상품만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체 임대한 선박에다가 자체 물품만을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또 노선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대신에 문제는 아무래도 또 비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글로벌 물류 대란의 선박 수요도 폭증하면서 현재 선박 한 대를 빌리는데 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박을 통으로 임대해서 노선을 바꿔서 또 물류 대란을 막았다. 확실히 좀 자금력이 받쳐주니까 스케일도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요, 컨테이너 자체 제작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 물류 대란으로 현재 컨테이너 박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아마존은 이미 물류 대란이 시작하기 전부터 마치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자체 제작해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약 5천 개에서 1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컨테이너 하나당 53피트, 길이가 약 66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 자체 컨테이너를 갖고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그런데 이 컨테이너라는 게 이제 만약에 빌린 거라면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에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컨테이너는 중국으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되는데 네. 이 아마존은 자체 컨테이너를 쓰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져와서 물품을 내린 뒤에 또 이거를 미국 내의 어떤 철도망 안에서 다시 쓰는 형식으로 한 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빌려서 쓰는 게 아니니까 대여료도 좀 아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전에 컨테이너 이용료가 이제 대당 $2,000 정도였는데 이제 또 역시나 컨테이너 역시 수요가 폭증하면서 $20,000 선으로 10배 가량 또 급증을 했습니다. 물류 대란도 피하고 역시나 또 비용도 절감한 셈이죠. 코로나 발생도 전에 이런 대비가 돼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거는 지난 2013년 연말 쇼핑 시즌에 이제 어떤 쓰라린 경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글로벌 물류 기업 UPS에서 심각한 배송 정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의 많은 고객들이 크리스마스가 훨씬 지난 뒤에야 물품을 받게 됐고 이 아마존은 빗발치는 고객들의 비난을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아마존은 자체 물류망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화물차, 선박, 심지어 항공기까지
회사들까지도 현재 자체적으로 보유를 해서 배송 역량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공수송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중고 항공기를 매입하기 시작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에서 볼 때 2028년이면 임대분을 포함해서 약 200대 가량의 항공기를 아마존이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그래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또 대한항공보다 더 많은 규모고요. 그리고 글로벌 3대 물류 회사로 꼽히는 UPS나 피덱스와 또 비교를 해보면 약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게 아마존이 물류 기업도 아니고 항공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200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스스로는 올해 실적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월가에서는 오히려 올해 내년에 이제 탑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모습 때문에 높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